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읽기의 9번부터 12번의 문제이죠. 네, 어떤 표를 보고 문제를 맞추는 내용인데요. 자, 9번부터 12번의 문제 유형과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 유형은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공고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공고문이 뭔지 아시나요? 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글을 우리 공고문이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도표입니다. 자, 도표는요, 어떤 표를 보고, 네, 그 표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고문과 도표에 관한 문제가 우리 9번부터 12번까지의 유형이고요. 자, 이 문제는요,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보거나, 네, 공고문을 보거나 또는 도표를 본 후에 그 내용과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문장을 아래 1, 2, 3, 4번에서 고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우리 공고문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함께 보면은요. 자, 먼저 여러분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제10회 가을 사진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제10회라는 것을 봤을 때요. 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10번째 열린 어떤 행사입니다. 그쵸? 네, 10번째요. 첫 번째가 아니죠? 자, 10번째로 가을 사진전. 여러분 사진전이 뭐죠? 네, 사진 전시회라는 뜻이죠. 자, 그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게요. 자, 국내 유명 작가 9인의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가족을 주제로 한 개성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는요, 네, 그 한국 내에 있는, 그쵸, 한국 안에 있는 유명한 작가 9명. 여러분 9인이라는 뜻은 9명이라는 뜻이죠. 9명의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자, 가족을 주제로 한 개성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주제는요, 가족이죠. 그리고 어떤 작품들을, 네, 전시하기 때문에 이 전시회가 열립니다. 라는 앞에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내용은요, 여러분, 그 아래에요. 하나, 둘, 세 개. 그쵸? 전시 기간, 관람 시간, 관람료. 네, 이 세 부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답에서는 이런 부분에서의, 네, 내용들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우선 전시 기간을 한번 볼게요. 전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14년 11월 3일 월요일부터 11월 12일 수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네, 열립니다. 자, 그리고 관람 시간은요,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 코하오, 네, 빈칸에 들어가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주말 오후 4시 작가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잘 보셔야 되죠? 주말 오후 4시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작가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관람료, 여러분 관람료는 얼마죠? 5,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래에 특별히 표시한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 주의하십시오 라는 표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주의하라는 표시를 함께 보면은 가족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는 무료입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언제죠? 네, 가족 사진을 가지고 와야 해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이 없는 사람은 관람료가 5,000원이고요. 가족 사진이 있는 사람의 관람료는요, 무료예요. 네, 돈을 안 내도 돼요. 자, 이 내용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 아래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여러 나라 작가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다. 자, 맞나요? 답은 틀렸죠. 자, 여러 나라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쵸? 자, 아까 어떤 사람들이 전시회를 참석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국내 유명 작가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작가가 아니라 국내 유명 작가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다라고 되어야지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이 전시회에 가면 가을에 대한 사진을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위에서 주제가 뭐라고 했나요? 네, 주제는 가족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주제가 가을이 아니라 주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회에 가면 가을에 대한 사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진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가족 사진을 들고 가면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맞나요? 네, 아까 제가 주의하세요 라는 표시를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가족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들고 가면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내용이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까지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자, 4번. 작가와의 대화는 전시회 기간 동안 날마다 진행된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또 주의하세요 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어디였죠? 네, 括号. 그쵸? 괄호를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괄호 안에 있었던 내용은요, 주말 오후 4시 작가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 날마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주말 오후 4시에만 진행되는 것이 작가와의 대화이죠. 그래서 4번 역시 날마다 진행된다, 여기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도 모두 맞추셨나요? 이 문제는 중급 학생들과 고급 학생들이 모두 다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조심하세요 라는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볼까요? 자, 이 공고문은요, 경복궁의 야간 개장입니다. 자, 여러분 경복궁은 한국의 유명한 궁이죠? 네, 징후궁이라는 뜻이고요. 야간이라는 뜻은요, 저녁 시간이라는 뜻이죠? 네, 저녁 시간에 개장한다, 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함께 풀어볼까요? 자, 이 공고문은요, 경복궁의 야간 개장입니다. 자, 여러분 경복궁은 한국의 유명한 궁이죠? 네, 징후궁이라는 뜻이고요. 야간이라는 뜻은요, 저녁 시간이라는 뜻이죠? 네, 저녁 시간에 개장한다, 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공고문은 경복궁이 저녁에 네, 문을 엽니다 라는 뜻의 공고문이고요. 자, 그 아래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5개가 있죠?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기간은요, 2013년 5월 22일 수요일부터이고요. 5월 2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5일 동안 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간을 볼까요? 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고요. 자, 여러분 옆에 코어화, 괄호 나왔습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죠? 자, 입장 마감은요, 저녁 9시까지예요. 10시까지 문을 열기는 하지만 9시까지 입장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관람료는요, 얼마예요, 여러분? 3,000원. 또 코어하우가 있죠? 괄호 안에 보시면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은 라우런이라는 뜻입니다. 자,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관람료가 필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예매. 예매는 미리 사는 것이죠. 자, 인터넷 예매는 관람 당티엔,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즉, 이날, 당일날 오후 2시 30분까지 인터넷에서 표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기타는요, 26일 관람권은 인터넷 예매 3,000명까지만 접수받을 예정이다. 즉, 26일 날에 이 표는 인터넷 예매가 3,000명까지만 살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표를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우리 괄호, 코하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아래에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내용이 일치하는지 찾아볼게요. 자, 1번. 경복궁을 사흘 동안 밤에 구경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기간은 며칠이죠?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해서 우리 하루가 이티엔, 그쵸? 이틀이 량티엔, 사흘은요? 3티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밤에 구경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까 5월 22일 수요일부터 5월 2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며칠 동안이죠? 닷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런 단어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25일 밤에는 경복궁 야간 개장을 하지 않는다. 자, 맞습니까? 틀렸죠? 기간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고 우리 25일 밤에는 개장하지 않습니다라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2일부터 26일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25일 밤에는 경복궁을 야간 개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 밤에 경복궁을 구경하려면 저녁 9시까지 가야 한다. 자, 여러분 아까 이 부분 제가 입장 마감 이 코어하우 부분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입장 마감은 언제까지였죠? 저녁 9시까지였습니다. 10시까지 구경할 수 있지만 9시까지는 그 안으로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9시까지 도착해야 되죠.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관람하려고 하는 날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들어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아까 인터넷 예매 우리 몇 시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죠? 2시 30분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任何时候라는 이 말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람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인터넷으로 예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인데요. 이 내용 역시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답으로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모두 답을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내용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지 않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공고를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34회 컴퓨터 정보 처리 자격 시험 안내. 제 34회니까 이번 해가 34번째로 개최가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34번째로 열리고요. 자, 어떤 내용이죠? 컴퓨터 정보 처리 자격 시험입니다. 컴퓨터의 어떤 자격 시험이고요. 그것에 대한 안내, 소개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함께 봐야 할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꽤 많죠?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요, 여러분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숫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1번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요, 2014년 5월 13일 화요일부터 시작되고요. 5월 19일 월요일에 접수가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죠?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자, 잘 기억하셨나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접수 방법이에요. 자, 접수 방법은요. 첫 번째, 홈페이지에 접수. 시험장 선택 선착순 마감. 자, 여러분 홈페이지는 알고 있죠?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는데요. 시험장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선택을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선착순이에요. 자, 선착순은요, 순서대로 몇 명까지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되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절차. 절차는 순서죠. 이 순서 여러분 및이라는 뜻은 우리 토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지라는 뜻으로 시험 절차와 그렇죠. 그리고 일자, 날짜들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자, 시험 절차는요. 1차는 필기. 자, 여러분 필기가 뭐죠? 쓰는 시험이죠. 자, 그리고 2차는요. 실기. 자, 실력을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즉, 하나는, 우리 시험지에 푸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능력을 평가받는 하나의 시험 절차가 있죠. 자, 이렇게 절차는 두 개이고요. 1차 필기는 2014년 6월 8일 일요일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실기는 2014년 6월 22일 일요일에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자, 2차 실기는요, 모든 사람이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 시험을 볼 수 있죠? 1차 시험 합격자의 하남이라고 했죠. 자, 뭐뭐뭐뭐의 하남이라는 뜻은 여기까지가 시엔즈, 어떤 제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2차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시험 과목은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시험 과목이 필기는
컴퓨터 시스템, 네, 시통이란 뜻이죠. 그리고 정보통신 이렇게 두 개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실기 과목은요. 정보관리 프로그램이 네, 이 시험의 과목이 되겠죠. 자, 5번째 합격 기준을 보면은요. 네, 필기의 합격 기준은 과목당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네, 모든 과목이, 과목당이라는 뜻은요. 모든 과목이 네, 60점이 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기는요. 80점 이상, 네, 80점이 넘어야 실기에 합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6번째 유의사항을 보면은요. 조심하세요. 네, 어떤 상황을 조심하세요?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네, 신분증이 없으면 미지참이라는 뜻은 가지고 오지 않으면요. 시험장에 입실, 루시라는 뜻이죠.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래에 주의하세요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 우리 잘 봐야 되죠. 네, 시험 장소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시험의 장소와 자세한 안내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부터 어떤 내용이 위에 공고문과 일치한지 찾아볼게요. 자, 1번. 이번 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된다. 자, 이번 시험의 절차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절차가 뭐였죠? 네, 1차는 필기고요. 2차는 실기였죠? 자,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2번, 3번, 4번이 답이 될 수 없다면 1번이 확실히 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2번, 3번, 4번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1차 필기는 두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과목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과목은요. 필기에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시험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통신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과목 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 3번. 필기와 실기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 여러분 합격 여부는요. 네,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못했는지 이야기하죠. 자, 그럼 우리 어디 봐야 되죠, 여러분? 네, 합격 기준 봐야 합니다. 아까 합격 기준에서 필기는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었고요. 자, 실기는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개의 기준이 같나요? 아니죠. 다른 기준으로 합격의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응시자는 시험 당일 관련 자격증을 지참해야 응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유의사항에서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지참하세요? 라고 했죠? 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신분증 미지참 시에는 시험장에 입실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련 자격증이 아니라 신분증을 지참해야 응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네, 확실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답을 다 맞추셨나요? 못 맞추셨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음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공고문을 보고요. 어떤 것이 일치하는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번엔 답을 모두 찾으셨나요? 자, 우리 우선 뭐부터 봐야 되죠, 여러분? 네, 제목부터 봐야 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꽃씨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꽃씨가 뭐죠? 네, 종즈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작은 씨앗입니다. 자, 이것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목이고요. 자, 봄을 맞아, 자, 뭐뭐뭐뭐 계절을 맞아 라는 뜻은 봄이 되어서 라는 뜻이죠. 자, 봄이 되어서 강북구, 자, 우리 어떤 취인데요. 짱베이 취라는 뜻입니다. 강북구 주민들께 꽃씨를 드립니다. 자, 이 꽃씨는 강북구 주민에게 줄 거예요. 자, 아래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사항이 4개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 행사 기간, 행사 장소, 행사 대상, 행사 내용이죠. 자, 행사 기간은요, 2014년 2월 17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 자, 며칠 동안이죠? 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닷새 동안입니다. 자, 행사 장소는요, 강북구청의 2층 주민복지과. 네, 여기가 장소이고요. 자, 행사의 대상은요,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자, 여러분, 거주라는 뜻은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강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옆에 코어합 있습니다. 괄호 있죠. 자, 이 괄호에 있는 내용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제시하다는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자, 강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하고요. 또 이 주민들은 네, 행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게 행사 대상의 내용이고요. 행사 내용은 봉선화, 채송화, 분꽃 중 하나. 자, 이 3개의 꽃 중에 하나가 네,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에 조심하세요 라는 표시 있죠? 자, 이 표시 나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원하시는 분께는 화분, 그쵸? 화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꽃씨도 드리고 화분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1, 2, 3, 4번 중에 어떤 내용은 일치하고 어떤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지 함께 볼게요. 자, 1번. 2014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자, 어딜 봐야 하죠, 여러분? 네, 행사 기간입니다. 2017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2번하고 4번까지 중에서 네, 일치하지 않으면 1번이 확실히 답이 되겠죠. 내가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2번 강북구청 1층 주민복지과에서 꽃씨를 나누어 준다. 자, 여러분 맞나요? 자, 행사 장소 봐야 되겠죠? 자, 행사 장소가 강북구청 2층 주민복지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번 꽃씨는 봉선화, 채송화, 분꽃을 모두 준다. 자, 행사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봉선화, 채송화, 분꽃 중 하나를 준다라고 얘기했지 모두를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틀렸다가 되겠죠? 자, 4번 화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꽃씨를 하나 더 준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라는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의하세요 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원하시는 분께는 화분도 함께 드립니다 라고 했지, 화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꽃씨를 하나 더 드립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답은 1번이고요.
자, 이 답은 비교적 쉬운 편인데요. 여러분 모두 맞추셨나요? 네, 모두 맞추셨다고요? 위에 우리 공고문에서 나타나는 내용들, 일치하는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는 4가지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4가지인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제목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목을 본 후에 아래 내용을 봐야지 이것들이 어떤 공고문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숫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코어하우, 괄호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답은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보시지 않으시면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로 아까 우리 뼈주 주의하세요 라는 표시 주의하셔야 되죠. 이 부분에서도 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4가지 꼭 주의하시고요.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게 된다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이죠. 자, 도표에 대한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도표에 대한 첫 번째 문제 함께 볼게요, 여러분. 자, 이 표를 보시면 역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한 결과가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 자, 청소년이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조사이고요. 자,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구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상담을 하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자기 자신. 자, 여러분 부모님부터 볼게요. 자, 부모님은 남자가 22.7%, 여자가 25.3%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형제 자매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에게는 남자가 9.2%고요. 여자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자, 형제 자매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친구를 가볼까요? 친구는 남자가 43%, 여자가 46%로 역시 남자보다 여자가 높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볼게요. 자기 자신은 남자가 25.1%이고요. 여자가 18.7%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상담하는 부분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습니다. 자,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자기 자신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는 친구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별로 나누게 되죠. 남자부터 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남자가 43%로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자기 자신입니다. 25.1%. 자, 세 번째가 부모님, 22.7%고요. 네 번째가 형제 자매입니다. 9.2%이죠. 자, 그런데 여자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자는요, 친구가 46%이죠.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죠. 네, 25.3%로 부모님이 많고요. 세 번째는 18.7%로 자기 자신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 자매죠. 네, 10%입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요. 아래에 1번, 2번,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남녀 모두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남자,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왔었죠? 자, 1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2번, 3번, 4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남녀 모두 형제와 자매에게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한다. 여러분, 가장 많이 하나요? 반대죠. 가장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한다가 아니라 가장 적게 한다가 되어야 되겠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는 청소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다. 자, 여러분 아까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는 청소년은 누가 더 많았죠? 네, 남자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다가 아니라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자, 4번. 부모님에게 고민을 말하는 청소년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다. 부모님을 볼까요? 네, 부모님에게 고민을 말하는 청소년은 누가 더 적었죠? 예,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적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자가 더 적다라는 이 말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답은요,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먼저 표를 잘 보시고 아래 문제를 푸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풀면서 더 확실하게 이 문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역시 먼저 보셔야 되겠죠? 네, 제목이 뭐예요? 애완동물을 어디에서 구매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은 집에서 기르는宠物를 이야기하죠? 네,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것들을 어디에서 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제목이고요. 자, 퍼센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죠? 자, 첫 번째로 많은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아는 사람이에요. 저 아는 사람이 3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요, 네,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나는 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36.7%가 되고 있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에서 나는 애완동물을 구했다가 16.8%로 세 번째로 많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부분은요, 네, 버려진 동물입니다. 어떤 주인이 동물을 그냥 길에다 버렸어요. 그 버린 동물을 내가 데리고 와서 네,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다가 7.2%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래에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이 일치하는지 함께 볼게요. 1번, 주인 없는 동물을 데려와 키우는 사람이 가장 적다. 자, 주인이 없는 동물, 즉 버려진 동물이죠. 자, 이런 주인이 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람이 가장 적다. 맞나요?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부분, 가장 적은 부분은
버려진 동물이었죠. 7.2%였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될 것 같은데요. 자, 2번, 3번, 4번 확인 필요합니다. 자, 2번. 인터넷에서 산 사람이 가게에서 산 사람보다 더 많다. 자, 여러분 틀렸죠? 아까 우리 애완동물 가게에서 산 사람이 인터넷으로 산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네, 가게에서 산 사람은 36.7%였고 인터넷에서 산 사람은 16.8%였죠. 그러니까 반대로 네, 인터넷에서 산 사람이 가게에서 산 사람보다 더 적었다라는 것이 답이 될 텐데요. 이것은 틀린 답이죠. 네, 틀렸고요. 3번. 가게에서 산 사람보다 아는 사람한테서 받은 사람이 더 적다. 자,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가게에서 산 사람보다 아는 사람한테서 받은 사람이 더 많다죠. 자, 아는 사람은 39.3%였고, 네, 가게는 36.7%였으니까 아는 사람한테서 받은 사람이 더 많다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자, 4번. 아는 사람한테서 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은 전체의 반이 넘는다. 자, 여러분 반이 넘으려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서 받은 사람은 몇 %였죠? 네, 39.3%였어요. 그러니까 네, 반을 넘지 않습니다. 50%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문제 푸는 방식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다음 표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답 선택하셨나요? 자, 우선 제목부터 보셔야 되죠. 자, 연도별 외국인 학생 수 변화 추이. 네, 변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 매년 어떻게 외국인 학생들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내용이고요. 자, 2008년 볼게요, 여러분. 유학과 한국어 연수 부분으로 같이 나와 있죠. 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 2013년까지는요, 또 감소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표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연도별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 감소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보시면 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어떤 내용이 답이 될지 함께 볼까요? 1번. 외국인 학생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 자, 여러분 10만 명을 넘었나요? 자, 우리 0부터 10만까지가 나와 있죠. 자, 단위 1000명이니까 0부터 10만까지인데요. 자, 이렇게 10만 명을 넘었나요? 아닙니다. 10만 명을 넘은 적은 없죠. 네, 그러니까 틀렸고요. 10만 명을 넘지 않았다입니다. 자, 2번.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외국인 학생 수가 늘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내용들 굉장히 잘 나옵니다. 2010년 찾아볼까요? 네, 2010년에 보시면 80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2013년 볼게요, 여러분. 네, 그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아니라 줄었다라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즉, 늘어났다, 증가했다가 아니라 감소했다, 줄었다가 와야 되는데
네, 답은 틀렸죠? 자, 3번. 2012년에는, 여러분 2012년 바로 가서 보셔야 돼요. 2012년에는 전년에 비해, 전년은요, 네, 젠이니엔이라는 뜻이죠. 전년에 비해서 외국인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맞나요, 여러분? 네, 감소했습니다. 줄었죠?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마다 한국어 연수생 수가 유학생 수보다 훨씬 많다. 자, 매년 한국어 연수생의 숫자가 유학생보다 많나요? 아니죠, 여러분. 한국어 연수생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정말 많은 것은 유학생의 수입니다. 네, 해마다 유학생의 수가 한국어 연수생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답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요, 3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4개의 문제는 모두 다 네, 이 표에서 어느 부분이 많고 적고 또 어느 부분이 증가했고 감소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한 주제로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 감소하고 증가하고 또 어떤 것이 많고 적고 이런 내용들이 답으로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표가 2개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을 선택하셨나요?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하시죠? 우리 그래도 여러분 이 문제들은 모두 다 표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네,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중급 학생이든 고급 학생이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신다면요. 네, 그래서 꼭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먼저 제목부터 보셔야 되겠죠? 제목은 뭐죠, 여러분? 네, 청소년들과 가족 간의 대화 빈도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라는 네, 빈도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로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이 자주 한다. 네, 52.7%로 네, 가족들 간의 대화를 자주 한다라는 대답이 많았고요. 2번째로 많은 것이 가끔 한다. 네, 40.2%로 대화를 가끔 한다가 2번째로 많았습니다. 자, 3번째로 많은 부분은 거의 하지 않는다. 6.8%이죠. 마지막으로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대답도 있었어요. 0.3%였습니다. 자, 2번째 제목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가족 간의 대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네, 질문이었고요. 학업, 공부에 대한 내용이 37.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래 희망은요, 25.4%로 2번째로 많았고요. 3번째로 많은 것이 친구들과의 관계, 네, 교우 관계죠.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 문제,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가 7.4%로 가장 적었습니다. 자, 표 모두 이해하셨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내용이 답이 될까요? 자, 1번. 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자주 대화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 여러분 반 이상, 50%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자주 대화를 합니다. 라고 대답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자주 한다가 52.7%였죠. 그러니까 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자주 대화한다라고 대답했는데요. 네, 답은 1번인데 2번, 3번, 4번이 확실히 틀렸다라는 네, 확인 꼭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 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몇 %였나요? 0.3%였어요. 그러니까 상당수, 즉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이 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친구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대화가 가장 많았다. 자, 여러분 대화 중에서 가장 많았던 대화는 어떤 대화이죠? 공부, 학업에 대한 대화였죠. 그러니까 친구와 관련된 대화는요, 3번째로 많았습니다. 틀렸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장래 희망에 대한 대화보다 이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더 많았다. 자, 여러분 장래 희망이 많았나요? 아니면 이성에 대한 대화가 더 많았나요? 장래 희망에 대한 대화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더 적었다라고 돼야 되겠죠? 자, 2번, 3번, 4번은 모두 일치하지 않는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요? 1번이 되겠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 문제는요, 중급이나 고급 학생에게 모두 유리하게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도표에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4개의 사항 역시 주의하면서 문제 풀면 더 좋겠죠? 자, 첫 번째로 표의 제목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모든 내용에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은 전체 내용을 대신하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 이 도표에서는 각각의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숫자들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로, 자, 아까 우리 공고문과는 다르게요. 이 도표에서는 비교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뭐보다 뭐뭐가 더 어떻다 또는 뭐뭐에 비해서 뭐뭐가 더 어떻다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비교 부분 여러분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째로요. 아까 연도 같은 것이 나오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감소했고 어떤 부분은 증가했다라고 또는 어떤 부분은 늘었고 어떤 부분은 줄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한 부분들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보면은요, 문제를 보실 때 조금 더 빨리 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우리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 여기까지이고요. 집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들, 이해한 내용들 정리하시고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